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1권 마탄의 사수 유경수 여사 운명. 유경수 여자를 보좌한 제2부속실의 행정관 김두영은 4년째 퍼스트레이디를 모시고 있었다. 8월 15일 그는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서울대학병원으로 달려갔다. 머리에 치명상을 입은 유 여사는 응급실 병상에 누워 있었다. 그 주변에 경호원들이 있었다. 한 경호원은 환자의 두 다리를 들고 있다가 반가워했다. 대통령 부인의 다리를 받치고 있자니 황송하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했던 것이다. 머리 관통상을 입은 유 여사는 의식불명 상태에서 헉 불규칙적인 호흡을 하고 있었다. 한 20분간 응급처치를 받고 수술실로 옮겨진 직후에 박 대통령이 서울의과대 학장의 안내를 받으면서 들어왔다. 뒤에는 박종규 경호실장이 수행하고 있었다. 김씨가 본 박 대통령은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고 새까만 얼굴이 샛노랗게 변해 있었다. 박 대통령은 의사들에게 최선을 다해 주시오라고 단단히 부탁하고는 대통령 전용 입원실로 올라갔다. 유 여사에 대한 수술은 오래 걸렸다. 수술이 시작될 무렵 갑자기 하늘이 노래지면서 건물벽과 마당이 오렌지색으로 변했다고 한다. 이날에 이런 목격담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김씨는 유 여사가 끼고 있던 반지와 머리뼈 조각을 의사로부터 받아 호주머니에 넣어뒀다가 유 여사가 운명한 뒤 의사에게 돌려주었다. 머리뼈 조각은 총탄을 맞을 때 생긴 것이었다. 이날은 공휴일이라 서산 농장에 가 있던 김종필 총리가 신직수 정보부장과 함께 병원에 도착했다. 김 총리는 신 부장에게 이것은 한 사람의 소행이 아닐 것이다. 청량리와 영등포 전철역 주변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수술 도중 수술실로 내려와 어려울 것 같다는 보고를 받았다. 박 대통령은 오후 2시쯤 청와대로 돌아갔다가 오후 4시에 다시 병원으로 와서 절망적이란 이야기를 듣고는 오후 6시 50분에 청와대로 돌아갔다. 유 여사는 오후 7시쯤 운명했다. 중앙고 1학년생이던 박지만 군은 청와대 응접실에서 장난을 치다가 어머니 유경수 여사의 팔을 꽉 잡았다. 유 여사는 아프다고 얼굴을 찡그렸다. 그 며칠 전부터 팔이 결리기 시작했던 것이다. 부모가 광복절 기념 행사장으로 떠난 뒤 지만군은 작은 누나 및 외할머니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았다. 갑자기 텔레비전의 중계방송이 꺼지자 외할머니는 무슨 일이 생긴 모양이다 라고 걱정을 했다. 작은 누나는 대통령 부속실로 전화를 걸었다. 오후 1시쯤 작은 누나와 지만군은 서울대학병원으로 가서 아버지를 만났다. 오후 6시를 넘어 아버지는 일단 집에 들어가자고 했다. 아버지는 표정이 없었다. 청와대 본관에 들어온 박 대통령은 직원들에게 식사를 했는가 라고 위로했다. 아버지는 지만군을 아무도 없는 접견실로 끌고 갔다. 문을 닫고는 아들을 껴안고 엉엉 우는 것이었다. 네 엄마가 돌아가셨대. 지만군은 아버지의 우는 모습을 이때 처음 봤다. 저녁 8시 30분 유 여사와의 유해가 청와대에 도착했다. 박 대통령은 까만 양복을 입고 지만, 근영과 함께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유해는 본관 1층 영부인 접견실에 안치됐다. 영부인 담당 제2부속실 행정관 김두영이 접견실 입구에 서서 울고 있는데 박 대통령이 갑자기 그의 목을 끌어안고 대성통곡을 했다. 김정연 비서실장이 김씨의 옆구리를 내지르면서 각하를 모시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 라고 야단을 쳤다. 김 행정관은 각하 들어가시죠 라면서 집무실로 모셨다. 유 여사 유해는 다시 대접견실로 옮겨졌다. 정부는 5일장에 국민장으로 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매일 새벽에 2층 침실에서 내려와 분향했다. 그때 프랑스에 가 있던 그네 씨는 장례식 3일 전에 귀국했다. 박 대통령은 직접 김포공항으로 나가 딸을 차에 태우고 들어오면서 사건을 설명해 주었다. 박 대통령은 아내의 빈소를 지키면서 애틋한 회고담을 털어놓았다. 지금도 어느 행사에 갔다가 막 돌아올 것만 같구먼. 행사 때 내 걸음이 빠르다고 좀 천천히 가라고 하더니 저 사람이 먼저 갔어. 박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 2층의 내실에서 1층의 집무실로 내려가는 것이 출근길이었다. 유 여사는 출근 모습을 이렇게 일기에 담았다. 계단을 내려갈 때 보통 뛰어내려가는 버릇이 대통령에겐 있다.
또 뛰어가시네 라고 2층 복도에서 혼잣말처럼 말했더니 두어 걸음 더 빨리 뛰어내린 다음 유유한 자세로 천천히 걸어 내려간다. 우습기도 하고 미덥기도 하다. 언젠가는 나병 환자들을 위문하고 그들과 일일이 악수했다면서 그 손을 내밀더군. 나도 선뜻 그 손을 잡아주었지. 8월 19일 오전 9시 20분 청와대 본관 앞들에서 발인식이 있었다. 박 대통령은 앞에서 절을 하는 지만군의 상복에 실밥이 붙어있는 것을 보고는 손으로 감아당겨서 끊어주었다. 비정상적인 것은 두고 보지 못하는 성격의 발로였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정문의 옆문을 부여잡고 운구 행렬이 경복궁을 돌 때까지 지켜보았다. 이 유명한 장면을 김성진 청와대 대변인이 직접 촬영했다. 신직수 정보부장이 박 대통령을 모시고 본관으로 돌아갔다. 이날 오후 7시 다나카 카쿠에이 일본 총리가 대통령을 만나 조문했다. 김동조 외무장관, 김영선 주일 대사, 우시로쿠 주한일본 대사, 김정년 비서실장이 배석했다. 1974년 8월 20일 박 대통령은 정상 직무에 들어갔다. 이날 김종필 국무총리는 오전 오후 2차례 박 대통령을 만나 유교사 서거 후에 국정 방향에 대해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김 총리는 후임 경호실장으로 오정근 국세청장을 추천했다. 박 대통령도 긍정적이었다고 한다. 오정근은 5.16 군사혁명 때 출동한 해병여단의 병력을 이끈 대대장 출신이었다. 가장 먼저 한강다리를 넘은 해병대 병력의 선두지휘관이었다. 이날 오후 2시 55분부터 3시 20분 박 대통령의 사위 한병기 칠레대사가 청와대로 들어왔다. 한 대사는 후임 경호실장으로 차지철 공화당 국회의원을 추천했다. 이날 오후 4시 33분부터 5시 20분 박 대통령은 차 의원을 불러 요담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차 의원을 경호실장으로 임명하겠다고 통보했다. 물론 차 의원은 충성을 맹세했다. 8월 21일 오후 2시 3시 사이 박종규 실장이 박 대통령에게 이임 인사를 하고 신임 차 실장이 취임 인사를 드리는 것으로 임무 교대가 됐다. 박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가장 오랫동안 모실 인물이 유교사에서 차 실장으로 바뀐 것이다. 이는 11.6 사건을 예약한 인물 교체였다. 유교사와 차 실장은 여자와 남자라는 것 이상으로 달랐다. 유교사는 온화하면서 겸손했고 차 실장은 강경하면서 오만했다. 유교사는 박 대통령에게 싫은 말을 의무적으로 했고 차 실장은 좋은 이야기만을 의무적으로 했다. 유교사는 대통령의 열려진 귀였고 차 실장은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렸다. 누가 차 실장을 경호실장으로 추천하고 박 대통령이 왜 그를 발탁했는지를 놓고 말들이 많지만 모든 결정은 박 대통령의 몫이다. 기자가 입수한 박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면담일지를 읽어보니 차 의원을 경호실장으로 발탁한 것은 자연스러운 선택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유교사 피살 이전에도 박 대통령이 가장 자주 독대했던 정치인은 단연 차지철 의원이었다. 이는 박종규 경호실장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경호실장이 면담을 주선해주지 않으면 그렇게 잦은 독대는 이루어질 수 없었다. 1961년 5.16 군사혁명 한 달 전 공수단의 차대위를 포섭하여 김종필 씨에게 선을 보인 다음 박정희 소장 앞으로 데려간 사람이 바로 박종규 소령이었다. 5월 16일 서울시청 앞에서 찍힌 유명한 사진에서 박 소장 양쪽에 호위로 서 있는 두 사람 또한 박종규와 차지철이었다. 둘 다 미국에서 공수부대 훈련도 받았다. 박 실장은 차 의원을 동생처럼 좋아했다. 물론 박 대통령의 차 의원에 대한 신임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게 대했을 것이다. 박 실장은 친한 사람들에겐 차 의원이 나의 후임이 되어야 할 사람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곤 했다. 박 대통령은 저돌적 충성심을 보이는 이 젊은 정치인을 거의 아들처럼 총애했다. 또 한 사람, 박 대통령이 정을 주고 있었던 사람은 전두환 준장이었다. 박 대통령은 월남전선의 전두환에게 편지를 써 귀관이 무사히 돌아오는 것이 나의 희망이라는 요지에 당부를 했다. 차 의원은 당시 호평을 받는 국회의원이기도 했다. 공수부대 장교 출신답지 않게 신중하고 공부를 많이 하며 청렴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 경호실장이 되면서 그의 인격의 일부로 나타나는 오만 방자함도 두드러지지 않을 때였다. 박 대통령은 차 실장을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운명을 결정한 셈이다. 권력자가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부하를 멀리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법이다. 김일성 정권이 지령한 박 대통령 사례는 실패했으나 유괴사 피살로서 반쪽의 성공을 거둔 셈이다.